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평화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유경상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소액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간 이유입니다. 오늘 제가 아는 부동산 사장님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임차인이 임차인이 이제 전세 계약을 2년 하였는데 1년만 살다가 이제 이사를 간 것입니다. 그때 임대인은 중간에 살다가 2년을 계약을 했는데 1년만 살다가 나갔으니까 그에 따른 중개 보수비를 전세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반환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중개 보수는 임대인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왜 그것을 제외하고 주냐 라고 해서 소액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간 것이죠. 예, 그러면은 이러한 소송으로 안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세 계약을 2년 하였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은 그에 따른 새로운 이제 임차인하고 계약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이제 중개 보수는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이죠. 집주인이 내는 게 원칙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은 원칙이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전세 계약을 2년 했는데 본인은 1년만 살다가 뭐 급하게 직장이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상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임차인이 세입자죠. 예, 임차인은 임대인께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야게 생겼다. 그래서 뺏어 나가겠다. 통상 뺏어 나가죠. 예, 뺏어 나간다는 것은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고 나간다는 겁니다. 예, 본인이 뺏어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집주인은 통상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알았다고, 알아서 뺏어 나가라고, 예, 여기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새로운 이제 임차인이 맞춰지고요. 세입자가 맞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 보수 때문에 잔금일날 통상 문제가 됩니다. 저도 가끔 이제 전화를 그런 것 때문에 받습니다. 예, 집주인으로부터. 임차인이 중간에 살다가 나갔는데 이게 중개보수를 세입자가 내는 게 맞지요? 이렇게 이제 잔금일날 물어보십니다. 예, 저하고 한 계약은 아니고요. 예, 이제 다른 데서 이제 계약을 하는데 이제 저를 거기 잔금 치르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말썽의 소지가 있죠. 이러한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임차인이 세입자가 중간에 살다가 뭐 이사를 가야 된다. 그때 세입자가 집주인께 전화를 하죠. 그때 서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서로 의사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계약 기간 중간에 이사를 가는 거니까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내세요. 이렇게 이제 한다던가 아니면 뭐 반반씩 낸다던가 이런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은 이제 그런 이사 협의를 하다가 세입자가 일 수도 있잖아요.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내는 게 맞고요. 저는 그냥 새로운 임차인만 맞춰주면 나갈게요. 이렇게 이제 세입자가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집주인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전세 계약을 2년 했으니까 2년 만기 때 돌려드릴게요. 그럴 수가 있죠.
그러면은 세입자는 급한 상황이 생겨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전세보증금을 계약 만기 때 빼준다면은 이게 또 이제 상황이 여건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아,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서로 이제 협의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액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때 처음에 세입자가 집주인께 전화를 해서 중간에 이사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중개보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이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아무 얘기 없다가 잔금 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전화를 받았을 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물건 접수를 할 때 만기 때는 통상 집주인이 물건을 내놓습니다. 예, 살고 있는 세입자분이 이사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물건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이제 집주인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 중간에 이사를 나갈 경우에는 통상 임차인 분께서 오셔서 물건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서 물건 접수를 할 때 임차인이 와서 저희가 물어보지요. 집주인이세요? 아니면 세입자분이세요?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면은 세입자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몇 년 살으셨어요? 만기는 언제예요? 이렇게 여쭤보죠. 일이 생겨서 만기는 언젠데 중간에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또 이제 세입자가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은 임대인분하고 중개보수에 대한 문제는 협의가 되셨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통상 이제 협의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에 서로 얘기를 미리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주인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집주인한테도 전화를 해서 중간에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미리 세입자하고 중개보수에 대한 문제를 의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래야 나중에 이러한 소액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가는 일이 없습니다. 미리 이제 협의가 돼야 되는 거죠, 중간에. 통상적으로 거의 뭐 90%는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중간에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아무 얘기 안 하지요. 그래서 이제 세입자는 중개보수는 당연히 임대인이 내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은 중간에 이사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나갈 때 세입자가 중개보수는 내고 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각각 생각이 틀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잔금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물건 접수할 때 부동산 사무실에서 물건 접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캐치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세입자와 집주인한테 기뜸을 해준다 그러면 더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소액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간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어떤 분들은 요걸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임대인은 임대를 해주는 거니까 집주인이죠. 집주인을 임대인이라고 하고요. 임차인 빌려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세입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임대인, 임차인 이러면은 헷갈려서 이제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인은 집주인을 얘기하고요. 임차인은 세입자를 얘기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